안녕하세요. 민주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MTV 방송반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월요일과 금요일의 당번 최지효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5가지 뉴스를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해드립니다. 당번 알림장. 첫 번째 뉴스는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됩니다. 윤석열 당선이 확정되던 그날도 3월 10일이었습니다. 3년 전인 2022년 3월 10일, 그리고 지금 3월 10일, 우리는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불과 며칠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1979년 12월 전두환 쿠데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했던 과거가 2024년 12월 윤석열 친위 쿠데타로 45년이 지나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기소에 대해 당시 서울지검 공안 1부장 장윤석 검사의 말입니다. 그 비루함 역시 30년이 지난 2025년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윤석열 측 주장으로 돌아왔습니다. 3월 10일 오늘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생전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과거를 청소하지 않으면 미래가 더러워집니다. 두 번째 뉴스는 검찰, 윤석열 석방, 보통 항고도 고려 안해입니다. 즉시 항고는 물론 보통 항고도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윤석열 석방이 의도된 계산 실수, 잘 짜인 기획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야당 수사에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검찰을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대검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즉시 항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권한이 있는 만큼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봤어야 합니다. 구속 취소는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검사의 즉시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시 항고가 아니면 구속 취소됐을 때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거나 이럴 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 다름 아닌 2015년 구속 취소 즉시 항고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 현 김주현 민정수석의 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도 국민의힘 의원의 당시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윤석열 구속에는 시간을 질질 끌며 늑장을 부렸지만 석방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했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그것이 고의든 과실이든 또다시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사퇴하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시오. 세 번째 뉴스는 더럽혀진 헌재 게시판입니다. 헌법재판소 자유 게시판. 이곳은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조작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9만 개가 넘는 게시글, 탄핵 반대, 사기 탄핵 등 비슷한 문구들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 글들은 매크로가 만들어낸 가짜 여론이었습니다.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자동 입력 매크로. 한 번만 설정하면 클릭 몇 번으로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매크로가 만들어낸 가짜 여론이 법과 정의를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만큼 다가오는 윤석열 파면 결정이 두려웠던 걸까요? 네 번째 뉴스는 서울로 빨리 올라오라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 빨리 올라오라 라고 채근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돈 들인 게 얼마인지 아냐라면서 명시 측의 여론조사 결과에 항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들까지 여러 증언이 쏟아지는데 계속 부인만 하는 오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늦기 전에 사실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서울 시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김경수 경남지사, 이틀째 단식 농성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국회에서 내란 세력, 내란 정당과 싸우고 있다라며 지금은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단결하지 못하는데 통합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함께할 때만이 이 긴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그리고 역사는 더디나 진보한다라고. 다음은 팩트체크, 가짜뉴스 때려잡기, 잡았다 요놈 시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가슴에 달았던 배지가 공산당 배지라는 왜곡된 주장이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결국 우원식 의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할 당시에 달았던 배지는 제주 4.3 피해 가족들이 달아준 제주 4.3의 배지였다는 것입니다. 윤석열도 지난 2022년 4월 우 의장과 똑같은 배지를 달고 4.3 추념식에 참석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4.3 추념식에서 이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과 한덕수 전 총리도 공산당원입니까? 다음으로 쓸데없이 떠든 사람을 뽑는 오늘의 떠든 사람,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지난 8일 석방된 직후 웃으며 손을 흔들고 극우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조차 김용현과 웃으며 말장난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분노를 샀던 내란숙의 윤석열. 그는 52일 만에 구치소를 나온 이날도 반성과 참회와는 거리가 먼 뻔뻔하며 너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일보조차 오늘자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석방은 절차적 위법성 때문이지 내란 등의 혐의를 벗은 게 아니다라며 자중하라고 비판했습니다. 12월 3일의 그날 우리가 약속이나 한 듯 국회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밤을 지새우며 국회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국회가 군합발에 짓밟혔던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라는 살인도 미수로 끝나면 아무 일 없었던 게 된다는 윤석열식 논리는 그가 대통령은커녕 검사조차 되어서는 안 되었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은 여전히 전두환 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은 뚜벅뚜벅 변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군인과 대통령 경호처에도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내란 세력에게는 가장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을 가진 책임자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이름 모를 평범한 이들이 구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MTV 방송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